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이 많이 더워지네요. 여름도 좀 맞바지로 가는 거죠. 이제 9월에 다가서는 그런 느낌도 저녁 시간은 조금 선선한 느낌 받으면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 일색을 좀 보이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그런 느낌들을 좀 가는데요. 뭐 한꺼번에 조금 뭐 조정의 어떤 명분들이 몰려온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건 이제 금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중금리,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상당히 또 올라온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어떤 요인이 됐던 것 같고, 15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온 부분에 비해서는 그 약세 폭이 좀 작았어요. 임팩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에 비춰 이제 본다면 지금의 현대 중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 흐름을 꺾는 그런 어떤 요소는 아니다라고 좀 저는 결론 짓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의 어떤 부분인데요. 중국은 경기는 원래 안 좋았습니다. 예, 뭐 코로나 때 이제 뭐 우리 돈 풀어가지고 막 경기 부양될 때도 중국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중국은 고질적으로 지금 뭐 글로벌 증시하고 좀 연동된 부분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문제들이 좀 불거지는 그 연속적인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 이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외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거 대비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성장률이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이제 패권의 경쟁이 있어서도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중국 경제가 다소간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재편 현상도 지금 인도를 비롯한 이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이제 대체되는 그 쪽으로 이제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제가 글로벌 어떤 증시 현황들을 찬찬히 좀 보다 보니까 인도 시장이 굉장히 견조해요. 예. 이 중국 증시 차트하고 제가 한번 비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주식을 투자하자는 관점, 뭐 그 중에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을 이제 생산 기지화로 전환시키는 국가들이 보다 더 이제 유리한 구도를 향후에 가질 공산이 크다라는 쪽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인도에 대한 시장, 인도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관심과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0년, 30년 투자를 해나간다는 관점에서는 중국이 완전히 이제 중국을 대체하고 또 세계 변방 국가에서 주도 국가로 올라서는 게 흐름에 이제 있기 때문에, 뭐 생산 가능 인구가 60%라면 이제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도를 바라보자라는 관점, 또 스터디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지난 금요일 마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스닥이 0.2% 빠졌는데요. 양봉으로 전환된 게 그래도 의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좀 조정 일색인데요. 이 조정이 어느 시점에 마무리될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좀 추측 전망을 좀 해보자면 다음 주 잭슨홀 미팅 전후에서 좀 조정세를 마무리 짓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뭐 금리든 중국 침체든 이게 진짜 그냥 글로벌 리스크를 점화시키는 어떤 요인이라면 이 정도 하락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세게, 또 수급 구도 자체도 완전히 외국인들 폭탄 매물 쏟아지고, 또 이제 그 뭐죠? 원달러 환율, 제가 자꾸 깜빡했네. 원달러 환율 자체도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컨대,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 국면이 좀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이번 주 미국장이 이제 조금 뭐 보합권 등락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8% 반등으로 조금 그래도 지수 대비 좀 강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미국의 이제 바이오 업종 지수인데요. 이것도 지금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 내에서도 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체크하고 있으니까 뭐 작년에도 계속 이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에 대한 저점에 다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었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S&P 500 지수도 한번 볼게요. 양봉 전환돼서 보합 정도. 독일 증시도 밑꼬리 그리면서 지난 금요일 날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금요일 좀 동시다발적으로 조금 저가 매수 개념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올려온 것 같고요. 유로 스톡스 50 지수도 밑꼬리 좀 그리면서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금요일 날 좀 밀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다음 주를 기점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국 증시가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인도 증시랑 비교해 드릴게요. 예, 역배열이긴 하죠. 중국 증시가. 근데 이제 인도 선섹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정배열 우상향의 기조를 계속 띄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큰 그림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상해 증시는 역배열, 인도 증시는 정배열의 우상향 구조, 아주 깔끔한 상승의 추세 흐름. 이거는 두 국가의 차이를 지금 말해주는 부분이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인도로 몰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봅니다. 전체적인 어떤 뭐 다음 주를 준비하는 거고 다음 주를 이제 우리가 전망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 큰 그림을 한번 보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사실 좀 빠지긴 했지만 양봉이라는 거는 이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내 증시도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 최근에 흐름은 좀 단순 조정 성격이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밑꼬리 그리고 이제 플러스 전환됐고 또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 마이너스지만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줄이는 어떤 흐름으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약세 추세로 가는 흐름보다는 좀 조정 성격의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볼게요. 잭슨홀 미팅이 이제 25일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이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매크로 이슈가 최근에 좀 갑자기 좀 올렸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글로벌 어떤 그 금융 정책의 또 바로미터를 또 제시할 수 있는 이 발언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은데요.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록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하반기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매파적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잭슨홀 회의에서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기존의 고금리 정책 장기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 상방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9월 FOMC 전에 미국 8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 만큼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또 다음 주 24일에는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또 열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금리 결정이 되는 부분도 뭐 국내 증시에 큰 영향보다는 인상보다는 동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21일은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 우대금리를 결정한다. 금리 결정이 되게 많고 또 중요 이제 매크로적으로 방향성 얘기하는 잭슨홀 미팅까지 다음 주 매크로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있네요. 그런 부분들 한중일 통화정책 관련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만큼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 잭슨홀 회의 등의 대형 이벤트가 미국의 긴축 우려를 부추길지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달랠지. 이미 뭐 긴축 우려되고 뭐 금리 올라가고 하는 것들 시장에서 반영해서 조정받았잖아요. 여기서 사실 뭐 긴축 뭐 더 해야 된다. 뭐 인플레이션 아직 상방이다. 금리 좀 더 상승시킬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이미 현실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잭슨홀 미팅 기점으로는 지금 조정의 어떤 방향은 돌려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합니다. 주식은 역시나 선행적인 지표니까요. 그럼 이제 인도 관련해서 KB증권 리포팅 한번 볼게요. 잘 적어놨더라고요. 8월 9일자 아시아 주식 담당 이제 전략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신 것 같습니다. 박수현, 김승민 이렇게 연구원님께서 적으셨는데 새로운 용어라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알타시아, 얼터너티브 이제 대안적인이죠. 대안
아시아 서플라이 체인, 중국 대안으로서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 중국을 뭔가 좀 대체하고 중국을 대안은 지역으로 삼아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공급망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쓰이는 단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타시아는 알트와 아시아를 합친 신조어로 올해 연초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 공개한 단어다. 주요 내용은 중국을 대체할 것으로 중국 주변의 범아시아 국가 다수가 지정된 역할에 따라서 기능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단일 지역으로는 어렵지만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 알타시아 모두를 합하면 현재 중국의 영향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타시아 즉 범아시아권 다수가 역할별로 나누어서 중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다. 투자 관점에서는 여러 개 국가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에도 점차 범아시아 국가에 대한 분산 투자 수익률 제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알타시아에 대한 투자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중국은 사실 그 정책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했던 그게 굉장히 리스키했던 거예요. 정부의 입김과 정부의 어떤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또 명분도 좋죠. 패권 경쟁. 그렇죠? 그러던 이제 부분에서 사실 이 범아시아 국가가 이 공급망을 또 대체해 나간다면 이 분산 투자 측면에서도 분산 국가별 리스크적인 어떤 분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심은 이제 인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인도 경제의 경쟁력은 저임금 그리고 큰 시장 또 강한 정책 이런 부분인데요.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전개 중에 있죠. 알타시아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으로 중국의 생산 기지 및 소비 시장 역할을 대체할 인도 시장을 주목한다. 그렇죠. 생산 기지뿐이 아니라 소비로서도 대체해 나가는 그리고 큰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거죠. 인도 경제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죠. 뭐 인구가 지금 중국을 제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이제 낮은 인건비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월간 평균 인건비는 230달러로 중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둘째, 글로벌 소비시장 상위권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미국을 필두로 인도의 FDI,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제조업 기반의 안정적인 고용시장 성장이 나타나면서 2047년에는 인도 전체 인구의 61%가 중산층으로 형성될 전망이라는 점. 셋째,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 방안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이 정부의 강한 어떤 힘을 등에 업고서 기업들이 펼칠 수가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도 거기에 이제 뭐 맘 놓고 여기에 이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인도에다가. 지난 2014년 메이크 인디아 정책 발표 이후 2021년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인 세미코 인디아 프로그램을 공개해서 보조금 25조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이 결국 이제 인도 정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저임금, 큰 시장, 강한 정책 이 삼위일체가 모두 맞떨어지면서 중국을 대체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21년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앞섰어요. 이 부분은 이제 추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FDI 투자보다 인도에 대한 FDI 투자가 이제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점. 그러나 아직 인도의 GDP 및 소매 판매 규모는 각각 중국의 19%, 32% 작년 기준 수준입니다.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인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라는 점. 5가지 경제구조, 재정정책, 통화정책, 또 소매 판매, 수출입, 인프라 투자 이 항목별로 중국과 인도 경제 차이점을 이제 본문에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인도 경제의 3가지 특징, 탈산업화, 낮은 저축 성향, 정책의 독립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인도는 기형적으로 농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중국과 달리 저축 성향이 국민성이 조금 많이 달라요. 이 동아시아 국가처럼 이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낮기 때문에 어쨌든 뭐 민주주의 국가긴 하지만 이 자본주의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뭐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레벨이 좀 낮았다고 표현해야 될까?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점차 이제 바뀌고 있죠.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정책 독립성이 보장되지만 정책에 대한 이행 속도가 좀 느리다는 점이 이 정부 정책에 이제 조금 이제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인도 경제가 2000년대 중국과 비슷한 듯하지만 기대되는 점은 뭐냐면 일단은 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도 경제는 중국과 달리 유연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긴 해요. 인도 고정자산 투자에서 민간 부분 투자는 75%로 절대적이죠.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IT 강국인 인도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설계 부문에 우선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고 차이점인데요. 인도가 생산 기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 핵심은 낮은 인건비와 더불어서 제조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IT 분야에 영어가 가능한 인력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다소간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요 알타시아 국가와 중국의 주요 항목별 비교를 보면요. 총 노동인구 중국이 7.8억 명, 알타시아가 10억 명. 이제 인도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고등 교육을 받은 주요 노동력은 비슷하네요. 1억 뭐 4천만, 1억 6천만. 물류 성과 부분에서 중국이 좀 높은. 그리고 이제 대미 수출 규모에서 와 중국이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예.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합친 수준 정도네요. 그래서 얼마나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컸는지를 좀 말해주는 거고요. 이거를 낮추려는 거예요. 이걸 낮춰가지고 이제 이런 국가에 좀 분산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것 같고요. 향후 52년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60%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을 견제 내지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 공장 인도가 어느 정도 좀 적합하고 뭐 유리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취약한 인프라 시설을 감안해서 단기간 모든 생산 시설을 인도로 이동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인도에 대한 포커싱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NH증권에서도 리포팅에서도 이제 이머징의 차별화다. 베트남과 인도가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증시도 굉장히 연내 최고치 경신하는 등 장기 성장의 흐름을 명확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그런 것들을 받고 있죠. 또 이제 인도 방금 체크했던 인도 연초 이후 이제 급등하고 센섹스 지수 계속적으로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글로벌 대비 긍정적인 경기 전망, 미중 갈등의 중장기 수혜 기대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록 때문이다. 지금 이제 2분기에만 해도 외국인은 지금 인도 주식을 150억 달러를 순매수하면서 다른 이머징과 차이점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역시나 인도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지지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원자재,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소재 들어가는 그런 그 이제 생산 국가, 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알타시아 이제 국가의 한 국가로서 상당한 또 장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매크로적인 내용하고 좀 인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대신증권에서도 체크해 볼게요. 주간 마켓 레이더 해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 주간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다음 주 글로벌 전략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미국 증시 추세를 지킬 것인가 돌려세울 것인가 제가 좀 보기에는 예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또 표현되어 있네요. 24, 26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이 금융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열리고 있는 셈인데요. 불안이 가중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미리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FMC를 앞두고서 물가 진단과 향후 추가 긴축 여부를 둘러싼 힌트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시의 불안이 경감되는 변곡점. 불안이 경감되는. 방향성을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좀 뭐랄까요.
불안한 것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고 조정받는 거지. 그게 이제 어떤 방향이 확실해지면 그건 빠지는 요소가 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 심리 불안한 부분이 최근에 조금 10년물 국채금리까지 더 밀어올린 부분으로 좀 해석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변곡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요, 뭐 이번 주 좀 힘들었지만 조정이었잖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음 주는 그래도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매크로는 우리가 중기 추세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도는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업종별, 종목별,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종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돌리고 있어요. 이번 주 반도체가 좀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성장 주요 업종은 꾸준하게 그 안에 이제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우호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 같이 화이팅 하시고, 너무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이 좀 길다 보니까 지치는 마음들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학습하면서 또 이제 돌려 세우는 지점에서는 또 좋은 어떤 타이밍들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